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건 공기의 결이 달랐다는 것이었다. 피부 위로 스며든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몸을 감싸고 나무 바닥은 물기 머금은 듯 차갑고 단단했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의 천을 잊은 제목처럼 무표정했다. 들리지 않던 소리가 서서히 고막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멀리서부터 흘러온 연불 소리였다. 평강은 무겁고도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잠들어 있던 온달은 곁에서 등을 구부린 채 웅크려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아 기묘하게 반사되고 있었고 그 빛은 방 안 어딘가에 자리를 틀며 가만히 맴돌았다. 온달? 뭐해? 일어나봐? 말을 던진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의 것처럼 조금은 무디고 조금은 서두르지 못했다. 온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고 둘은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절이었다. 또다시 절. 기왓장이 맑은 하늘 아래 말없이 눕고 있었고 대나무 숲은 조용히 흔들리며 작은 속삭임을 흘렸다. 바람이 어깨를 스쳤고 그 안에 섞인 절간의 향내가 깊고 무겁게 들이마셔졌다. 숨을 들이킬수록 그것은 더욱 깊이 뱃속으로 스며들었다. 절이네. 우리 죽은 거 아냐? 온달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얕았고 눈 안쪽 어딘가에는 작게 떨리는 불안이 있었다. 평강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눈썹만 살짝 찌푸렸다.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기척이 공기 속에 묻혀 있었고 그것은 불길한 예감과도 닮아 있었다. 혹시 또 시간을 거스른 거 아냐? 그 한마디에 평강의 눈빛이 번쩍였고 마치 안에 웅크려 있던 짐승이 다시 고개를 들 듯 몸을 일으키자마자 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바닥의 질감이 발바닥에 생생히 전해졌고 바람이 목덜미를 가르고 스쳐갔다. 법당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몇몇 스님들은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동작은 평화롭고 익숙했으며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부드럽게 굴러가고 있었다. 지금 몇 년도야? 무슨 시대야? 그녀의 외침은 갑작스러웠고 바람을 깨고 절간의 고요를 뚫었다. 스님들 중 한 명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희게 센 수염이 턱 아래로 길게 내려왔고 그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쌓여 있었다. 지금 의종 1170년도여. 그 순간 평강의 눈이 빛을 잃었다. 입술이 떨리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뼈마디에서부터 긴장이 느껴졌고 이마 위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명종? 왕건이는? 그 새끼는 어떻게 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고 숨이 거칠게 섞여 있었다. 노스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대답은 단호했다. 말 조심하시오. 태조 왕건을 왕건이라니요? 순간 평강의 눈동자에 싸늘한 얼음이 내려앉았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핏대가 서고 속에서 뭔가가 불쑥 솟구쳤다. 분노였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녀의 안에 숨어 있었던 것, 다시 불러내어야 할 이름이었다. 뭐? 태조? 결국 왕건이가 내 나라를 훔쳐먹은 거야? 개자식! 가만 안 둬. 그녀의 외침은 공중을 찢듯 터져나왔고 절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법당 기둥 너머로 까마귀 몇 마리가 놀란 듯 날아올랐다. 울음소리가 허공에 남았고 온달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들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런데 너 눈이 이제 외눈이 아니네? 그 말에 평강은 멈춰섰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얼굴을 더듬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 흐르고 곧 그녀는 알아차렸다. 왼쪽 눈이 다시 보였다. 이 세상을 똑같이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잘 됐네. 하지만 그 말의 끝에 따르는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안쪽에서 여전히 타고 있는 것은 복수였다. 마음속에서 검게 피어오르는 그 감정은 도무지 식지 않았다. 까마귀 떼가 멀리로 사라졌고 절간의 종소리가 아득하게 퍼져나갔다. 평강의 두 눈은 다시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명확히 알았다. 시간은 또 한 번 그녀를 던졌고 운명은 다시금 손을 뻗어왔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눈이 멀쩡해졌으니 이제 평범하게 살자는 온달의 말이 이상하게 웃겼다. 평범? 그 단어는 평강에게 먼 옛날, 아주 잠깐 머물다 사라진 허상에 불과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기울었고 단 한순간도 고요하거나 무난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온달을 보며 평강은 웃음이 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딘가 귀엽기도 했지만 동시에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한심한 아이처럼 보였다. 미쳤어? 내가 왕씨는 씨를 말릴 거야. 가만둘 것 같아.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른 분노는 목구멍을 넘어 나오는 순간 이미 불길이 되어 있었다. 뜨거운 피가 심장을 두드렸고 평강은 몸 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온달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왜 그래? 또 그 지랄을 하려고? 이제 그만하자. 그의 말은 지쳤다는 듯 했고 억지로 눌러 담은 짜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평강은 그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발끝을 조용히 뒤로 물리며 온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표정은 싸늘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싫으면 말어. 난 가야겠어. 평강은 단호하게 돌아섰고 바람이 옷자락을 가볍게 스쳤다. 그녀의 어깨는 당당했고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온달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외쳤다. 어디 가려고? 우린 빈털털인데. 그 말에 걸음을 멈춘 평강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입꼬리에 비웃음이 스쳤고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몸뚱이가 있잖아. 군에 입대해야지. 하던 짓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두 눈이 확고한 결심으로 빛났다. 눈앞에 닥친 가난이나 굶주림 따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이유도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온달은 평강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섰다.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여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질 더럽고 고집은 끝을 모르고 눈빛은 서늘한 이 여자에게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평강은 그런 온달의 팔을 툭 치며 씩 웃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들은 그대로 고려군에 입대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해맑지도 않고 눈에 띌 만한 것도 없는 그런 흔한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고 하루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모두의 시선이 그 둘에게로 꽂혔다. 평강과 온달은 전투에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폭풍이었고 속도는 번개 같았으며 날린 것마다 피를 그었다. 온달은 붉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짐승처럼 돌진했고 평강은 푸른 머리칼을 날리며 적의 목을 베었다. 그 모습은 아름답고 잔혹했고 마치 죽음을 춤추듯 다루는 전사 같았다. 피가 튀는 그 현장에서 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싸움은 익숙했고 죽음은 두렵지 않았으며 망설임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들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정중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고려 무신정권의 중심, 피로 권력을 쥔 사내. 그가 직접 둘을 마주했을 때 눈빛 하나에 오래 침묵했고 마치 본능처럼 단언했다. 너희 둘, 앞으로 내 곁에 붙어라. 그 짧고 단단한 명령은 그들의 운명을 돌려놓았다. 평강과 온달은 그날부터 정중부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고려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 옆 피와 음모가 교차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평강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이민 곁에서 차곡차곡 힘을 쌓으며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씨들을 그 모든 더러운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 짓밟을 날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다. 싸늘한 불꽃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 묵직했다. 삶은 이미 전장에 놓여 있었고 평범한 삶이란 말은 이제 그녀의 언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돌아갈 길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끝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의종은 보현원으로 향하는 산길에 들어섰다. 계절은 초여름의 초입. 공기 속에는 물기 어린 열기가 퍼져 있었고 하늘은 짙은 청록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심마다 밤새 내린 비를 머금고 있어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잎끝마다 방울진 물이 터져 나왔다. 산길의 흙은 젖은 채로 말없이 발 아래를 무너뜨렸고 병사들의 발걸음은 질척한 진창을 밟으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 모든 기척과 풍경 속에서 의종만은 따로 떨어진 듯 흥에 취해 웃고 있었다. 가는 길조차 지루해 견딜 수 없다는 듯 그는 마치 사냥터를 떠도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눈앞의 풍경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문성에 이르자 왕은 더는 참지 못한 듯 손을 흔들어 술상을 펼치라 명했다. 순식간에 자리는 엉겨붙은 열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모닥불이 피워 올린 영희는 짙은 연회색으로 하늘에 퍼졌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 사이로 부서졌고 병사들의 웃음소리는 흙탕물처럼 넘실댔다. 군대는 곧장 흥청거리는 놀이터가 되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왕은 문득 손을 휘저었고 기분이 한껏 고조된 목소리로 외쳤다. 오병수바퀴를 하라. 한순간 술기운에 물들어 있던 병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수바퀴. 그것은 맨주먹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격투였다. 의종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무신들에겐 결코 가벼운 농이 아니었다. 무인은 명예로 살아가는 이들이었고 칼을 들지 않은 싸움에서조차 그들의 자존은 무겁게 붙박여 있었다. 왕의 명은 거역할 수 없었기에 결국 경기가 시작되었다. 대장군 이소은기 젊은 병사의 주먹에 밀려 무릎을 꿇은 건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는 진흙 속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곁으로 문신 한로회가 다가왔다. 발소리는 조용했고 눈빛은 찬물처럼 식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온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이소응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뺨에 터진 소리는 술기운에 젖은 술판을 한순간에 깨웠고 이소응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은 금방이라도 불꽃처럼 일어날 듯 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왕의 눈앞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는 칼을 뽑지 못했다. 주위의 무신들 얼굴 역시 굳어 있었다. 술과 웃음으로 흐르던 공기가 정지했고 묵직한 기운이 허공을 짓눌렀다. 그때 정중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한 단어씩 끊어 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응이 비록 무인이지만 벼슬이 산품인데 어찌 이다지 심하게 욕을 주느냐. 그의 말은 멀리서 번개가 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술판의 침묵을 퍼뜨렸다. 병사들이 말없이 숨을 죽였고 문신들조차 표정을 걷어들였다. 의종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고 있었고 그 입술도 잠시 닫혀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숲 위로 낮게 깔렸고 잎사귀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그 어둠을 받아들였다. 땅은 조용히 떨리는 것 같았고 공기 속에는 곧 비가 쏟아질 듯한 기척이 감돌았다. 정중부의 눈빛 속에는 더는 숨기지 않는 분노가 있었다. 그것은 태워지지 못한 복수의 불씨.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몸 밖으로 삐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의 곁에서 무신들 몇몇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공간은 웅성거리는 긴장으로 물들었다. 그 모든 광경을 평강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차가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은 이미 검자루 위에 올려져 있었고 마음은 흔들림 없이 정해져 있었다. 다가오는 건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였고 그 한복판으로 몰려드는 폭풍이었다. 피와 칼이 춤추는 날들이 곧 닥쳐오리란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 운명 앞에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